예, 오늘도 세븐데이즈 투다입니다. 좀비 잡는 샌드박스 게임이죠. 근데 또 좀비만 잡는 건 식상하지 않겠습니까? 세븐데이즈 투다이 어사일럼 세계관으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작은 도시 근처인가 보네요. 시작부터 엄청 긴 환영식이 맞이해줍니다. 환영 인사는 일단 넘어가고 여기 이곳엔 저 말고도 생존자가 몇 명 더 남아있나 봅니다. 클래스 토큰이면 직업 선택 같은 느낌이겠네요. 이전 타르코프 때와는 다르게 기본적인 도전 관련은 활성화된 듯하고 기초적인 도전을 수행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던 중 맞다, 듀크 쪽지 있었지. 에이? 현지는 듀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글씨 위협적인 내용들로 작성되어 있던 그들만의 경고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경고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봤자 똑같은 좀비들인데, 그쵸? 생존의 기본을 모두 완료하고 상점은 가까운 편이네요. 뛰어서 가면 금방 도착할 거니까. 저건 또 뭐고? 악마 대군주? 좀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재빠르게 상점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상점까지 도망쳐 왔는데 입구는 어딘지 모르겠고 기괴한 소리가 추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풀더미 사이에 튀어나온 무언가에 한 대 맞고 상점 입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아다니며 가까스로 첫 번째 상점의 입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내부는 쓰레기들로 가득했고 상인은 렉타 할아버지가 아닌 이건? 더군다나 서있는 장소도 상인이랄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에게 받는 퀘스트들은 뭔가 독특했으며 퀘스트 수행 전 그에게 건네받은 토큰으로 시작 직업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군인 출신 자벽부라는데 다른 클래스와 다르게 화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집행자로 스타트해줍시다. 집행자 토큰을 개방하니 병석 퀘스트에 보너스를 준다는데 병석 퀘스트가 뭔지 모르겠다만 언젠가 득을 보겠죠 뭐. 집행자의 소지 품목으로는 총기와 탄약, 근접무기 외 기본적인 방어 정도가 핵심이겠네요. 근데 이 틀에서 왜 휘어져 있노? 또한 권총이 아닌 라이플을 받게 되었는데 기쁘기도 하다만 더 불안해졌습니다. 원래 권총을 주던 걸 더 좋은 걸 제공해줬으니 그만큼 많이 어렵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생각은 관두고 입장하겠습니다. 좋다 지가 얼마나 했을라나?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처음 봤던 대군주의 하수인과 또 다른 게 떨어졌는데 이번엔 서큐버스라네요. 내가 알던 서큐버스랑은 좀 다른데? 실망감을 가득 안고 이어갑니다. 그나저나 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무기들과는 체감이 엄청 들긴 하네요. 행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상반된 거대한 덩치와는 다르게 한 방에 쓰러진 것과 별개로 이번엔 돌연변이 고밀합니다. 내가 게임을 잘못했나? 보상방에 먼저 도달하여 파밍 후 남은 좀비의 위치가 갱신되어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좀비가 아닌 광대였네요. 그 또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이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미치지 않기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미쳐도 내는 총을 갖고 있는데. 생존자 중 한 명이었을 광대는 이제 편의시대로 부드럽게 눕혀줬습니다. 그도 예전엔 저 같은 생존자였을 텐데 탐탁치 않지만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보상을 수령 전 당연히 상점 인근 간단하게 베이스를 구축해줬습니다. 상인의 보상은 그럭저럭인 편이었고 그나마 쓸만해 보이는 화염병을 받아줍니다. 퀘스트는 서바이벌, 타임어택 생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해정 철풍이면 그냥 지들끼리 다 잡으면 안 되나? 퀘스트는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이동하기로 하고 시간도 늦었으니 베이스 건축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되니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 어떤 소리에 뒤를 확인해봤습니다. 사람이가? 진짜 생존자였습니다. 좀비와 격렬히 전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난입한 거대한 거미와 생존자 두 개의 치열 싸움으로 뒤틀렸고 당연히 저는 생존자를 돕기 위해 지원차 거미를 사격해줬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오노? 유리하게 싸우기 위해 베이스로 이동. 마침 생존자도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거미를 같이 잡기 위해 협동을 하는 듯 했는데 뭐고 같은 편 아니었나? 생존자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고 당황합니다. 일단 저 대형 거미부터 잡아주고 다가오는 느낌이 대화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죠. 같이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소지품은 그가 사용했던 도끼와 개사료네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개사료라니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은 듯한 밴딧이었나 봅니다. 아직은 집 구색도 갖추지 못했고 지붕까지 달아줘야... 이제는 하다하다 살인마까지 등장했지만 어렵지 않게 잡아줬습니다. 괴물, 광대, 거미, 밴딧, 살인마까지 아까 그들의 경고가 드디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대상들은 단순한 좀비들이 아닌 광기에 미쳐버린 자들이라는 것을요. 시간은 4시가 다 되었으니 조심스레 직결지로 가보기로 합니다. 서바이벌을 시작하니 반가운 일반 좀비들이 등장하였고 쉽게 가려고 건물 위로 올라가 남은 시간을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은 1분째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지만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싹 다 잡으려 했는데 이것들의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굳이 안 죽여도 된다고 했던 것 보면 일정 개체 이상의 수가 줄지 않고 무한으로 유지되는 느낌인 것 같아. 뒤늦게 저스트런, 말 그대로 저것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냥 도망다니며 시간을 때우기로 합니다. 술래잡기에 대한 보상으로는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살아남기 시리즈 첫 번째 서적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퀘스트 또한 서바이벌을 동일하게 채택하였고 바로 가봅시다. 주변 지형 지물을 확인해서 또다시 건물 위로 올라왔지만 아까처럼 건물에 내려앉을 수도 있으니 건물과 담장벽을 번갈아가며 시간을 채웠고 서바이벌 퀘스트는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며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이야. 다음 날은 보상받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구슬프게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존자인가? 생존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스크리머라는 좀비 개체인데 좀비들을 부르는 소리가 울음소리로 바뀌었던 거네요. 다만 좀비들만 부르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오크 전사에 무슨 살덩어리랑 아무리 그래도 살인 인형은 좀 아니지 않나? 기지를 버리고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사실 도망이 아닌 재정비를 위한 후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픈 다리를 참아가며 계속 전투에 임하는데 유사 블러드문을 하는 느낌입니다. 해치웠나? 어디서 자꾸 괴물들이 튀어나오는지 제가 소지하고 있는 무기로는 벽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제가 누구겠습니까? 끝까지 도전하는 플레이가 제 모토이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겠죠. 진짜 힘들긴 했는데 드디어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고? 아, 2차전이다. 와봐라. 마지막 무리들까지 깔끔하게 잡아주고 진짜 절벽 끝까지 밀려난 것 같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베이스로 복귀하자마자 늦었지만 스킬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데미지고 뭐고 회복량이 우선인 것 같아 스태미나와 체력 회복량을 늘려주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전투가 아닌 생존 위주로 찍어줬고 간단한 회수 퀘스트를 끝내고 베이스에 복귀하자마자 서브 전개의 필요성을 느껴 조잡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파이프 비스토를 제작해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다시 서바이벌 퀘스트를 수행하러 왔는데 마침 높은 곳에서 버틸만한 공간들이 많았고 진짜 저런 친구들에게 라이플은 효율이 떨어지겠죠. 위치는 주기적으로 바꿔주며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어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리 같은 걸 발견해 저 끝에서 사격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또 와 무너지노. 진짜 다행히도 골절은 면했는데 진짜 이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리 같은 게 있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없어져서 아무도 안 믿겠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고 여기서 버티면 남은 시간은 30초 언저리. 무난하게 퀘스트가 진짜 이건 좀... 퀘스트가 완료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도망갑니다. 스킬 찍는 게 버릇이 안 되었다 보니 스킬 포인트에 여유가 생겨 당연히 회복 위주의 스킬들만 찍어줬는데 빨리 이 미친 세상에서 더 좋은 무기들로 무장해 공격 스킬을 찍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허기는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고 요리나 혹은 완제품 음식들은 파밍으로 수급이 힘들며 이 세상에 진입한 지 일주일째 되지 않았음에도 게사료를 먹던 밴딧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야옹 냠냠 사료. 결국 취식했습니다. 조금 찝찝하지만서도 괜히 오었나 싶기도 한데 그 고민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서바이벌로 왔는데 건물 구조가 익숙치 않아 어디든지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갈 생각이었다만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은 하필이면 막다른 곳. 이건 너무 억지 아이가. 그렇게 어이없는 실수 한 번으로 첫 목숨을 헌납하게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블러드문 대비 베이스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합니다. 마침 보급품도 떨어지고 있어 블러드문 대비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바로 가야겠죠. 괜찮은 총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총은 무슨 총알도 없었고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마저 없었습니다. 그래 언제나 안 힘들었나. 같이 싸워줄 동료가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전에 받았던 휘어진 터렛은 대충 사격이나마 가능하도록 수리해줬고 광기에 젖은 미친 세상에서의 첫 번째 블러드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젠 좀비가 아닌 게 튀어나와도 지금껏 봤던 친구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서 일반 좀비가 나오면 섭섭해질 정도네요. 첫 번째 블러드문이라 그런가 할만하다 생각이 들던 찰나 뭔가가 베이스 내부에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잘 맞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베이스가 뚫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 제 예상범위 밖이었습니다. 이거 아까도 이렇게 도망갔던 것 같은데. 어차피 블러드문이라 도망은 못 갑니다. 죽을 때까지 저를 쫓아올 텐데 베이스 주변 목재 가시는 살아있으니 끝날 때까지 잘 활용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가량의 전투를 이어가며 온갖 정신이 무너져가던 중 굶어 죽기 직전이라니 진짜 여기까지일까요? 차라리 싸우다 죽었으면 죽었지 굶어 죽을 순 없습니다. 급하게 식사까지 하고 처절하게 도망다니며 전투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 블러드문이 끝난 후 1시간 30분을 더 버텨가며 길고 길었던 첫 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야, 앞만 봐도 이거 레벨링 시스템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쭈 버티노?
그리고 사실 다음 상인에게 갈 수 있는 무용로 퀘스트도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2.7km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진행 무장 상태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해 지역 이동은 조금 미루기로 합니다. 그래도 이 티어 퀘스트는 이 지역에서도 가능하니 어떤 괴물들이 나올지 확인해봐야겠죠. 퀘스트를 조금 진행하다가 지금껏 있는지도 몰랐던 상태창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킬 카운터인가 싶었는데 그건 또 여기 따로 있고요. 뭐지 싶은 순간 수치값은 85를 넘어가 버렸고 많은 버프들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버프들이 쭉 유지된다면 그나마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이 울렁거리는 효과가 조금 피곤하네요. 버프 효과는 좋다면 좋긴 하다만 시각적 피로함이라는 현실 디버프가 병행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버프는 84수치로 내려간 후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내가 문제 죽겠다. 다음 날은 간단한 회수 퀘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보급품을 회수해주고 나서 갑작스러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데 뭔 냄새가 나길래. 더군다나 뜬금없이 방패 모양의 상자가 소환되었고 내용물들은 터렛과 탄약,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고지를 선점하여 디펜스형 터렛들을 배치해줬으며 쉽지 않은 방어가 될 듯 싶었습니다. 너무 긴박하게 준비를 했어서 그런가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그냥 15마리만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총 3번의 디펜스를 마무리로 회수하기엔 좋겠던 디펜스 퀘스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1티어 퀘스트고? 너무한 거 아이가? 하지만 다음 퀘스트는 더욱 불합리했습니다. 분명 1티어 퀘스트를 받았음에도 괴물들인 건 이해하겠다만 도저히 제가 소지한 무장으로는 플레이가 안 될 정도이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퀘스트를 마무리하고 싶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생존을 위해 몸을 비틀며 이어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의지는 인프 같은 악마의 등장으로 모두 사그라들었고 희망이랑 빛을 잃은 채 결국 다음을 기약하며 일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를 결심합니다. 나 언제 강해져서 저런 거 다 때려잡고 다니노. 예전엔 거들떠도 안 보던 보급품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개라도 더 챙겨야 될 판이었습니다. 다행히나마 보급품 상자에서는 없는 것보다 나은 파이프 기관총이 떴고 회복을 우선시하며 찍었던 스킬들은 마침 저도 모르게 습득한 총기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에 잃었던 희망을 조금이나마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퀘스트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상점으로 돌아와 물품들을 살펴보며 기관총으로 분류되어 있던 AK와 일반 탄약보다 데미지가 높은 하이파워 탄약을 구매해줬습니다. 이어서 색다른 퀘스트를 받아줬는데 감염된 개들 사이에 특별한 개체가 생겼나 봅니다. 보상만 괜찮다면 알파 독이건 베타 독이건 지금까지 봐왔던 괴물들보다 훨씬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들었고 오래자가 묻어놓았던 미끼를 사용해서 알파 독의 무리들을 불러냈고 마지막으로 알파 독까지 마무리해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정도 크기의 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파독의 처치 보상 중에는 또 다른 서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책 제목이 신을 죽인 자일까요? 지금도 벅찬데 신이라는 존재가 구현되어 있다면 얼마나 더 힘들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찌됐든 첫 블러드문의 실패를 통해 재정비된 두 번째 블러드문입니다. 시작부터 조금 많이 몰려오나 싶었지만 베이스에 정비를 많이 해뒀기에 블러드러스트 버프를 쌓아가며 버티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파이퍼 기관총 덕분에 디펜스를 수월했고 혹시나 파이퍼 총기가 버티기 힘들어지면 하이퍼 탄약이 장전된 AK도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디펜스에 임하며 각성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화면이 울렁거리고 멀미가 날 것 같지만 그것마저 신경 쓸 시간은 없었습니다. 정문은 견고하게 잘 버텼기에 괴물들은 정문이 아닌 문도 없는 후면벽을 가격하기 시작했고 벽 사이를 버텨주던 나무 울타리가 박살나긴 했지만 블러드문이 종료되는 배경음과 함께 두 번째 블러드문은 잘 마무리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블러드문은 끝났을지언정 갑자기 등장한 어마어마한 체력을 가진 미노타우루스라는 개체가 등장한 후 끝이 보이지 않는 더더욱 고도화된 습격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든 아껴온 하이퍼 탄약은 미노타우루스에게 모두 사용하고 1시간 30분간 사투하며 잡아내긴 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를 뒤로 온갖 기괴한 괴물들이 더욱 몰려들었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간이 흐르며 7시, 8시, 9시, 11시, 2시 반 3시 40분을 마무리로 인근 괴물들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잠깐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블러드문 시작 전 지금까지의 킬 카운터는 503킬이었습니다. 두 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된 시점에서 약 12시간을 추가로 생존해 나가며 누적 킬 카운터는 700에 도달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번 생존 기간 동안 200마리의 괴물들을 상대하고도 생존했다는 건데 기쁘기도 하면서 동시에 억울하기도 합니다. 2주차에 이 정도 물량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더 강해져야겠... 뭔 소리고? 이거 내는 소리는 절대 아닌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대형 거미를 필두로 블러드문이 아님에도 그들은 기꺼이 저희 베이스로 방문을 해줬고 끌어올라오는 억울함을 표출하듯 처절하게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블러드문을 강화한 지 몇 시간째 되지 않았기에 베이스도 정비하지 못했고 탄약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방어선은 점점 무뎌지는 듯 했으며 베이스가 무너지고 창고마저 박살나면 당장의 생존에까지 위급해질 것 같아 치졸하지만 다시 한번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해 뜰 때까지 도망다닌 건 아니고 따라오는 괴물들의 개체수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베이스에서 유리하게 자리를 잡아 조금은 합리적이게 방어를 택했습니다. 아, 이건 한 방에 죽었어야 뭐 있었을 텐데. 까비. 상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러 왔다가 쌓여있는 스킬 포인트를 확인해서 기관총에 다시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근접 무기가 집행자로 취업함을 받았던 건데 저에게 연관된 스킬트리에 주먹이 있더라고요. 속성 스킬부터 강화해주고 상인에게서 허름한 너클을 구매했습니다. 아까부터 시끄러운 소리를 냈던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너클 성능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기대치에 미치진 못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얻고 2티어 퀘스트를 얻고요. 주먹 스킬트리는 모두 배우지 못했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모두를 제압해줬습니다. 뭐고? 니도 불굴의 정신으로 두드러 맞아볼래? 사과라 들었던 희망은 조금이나마 빛을, 아 진짜 보상 좀 똑바로 둬. 무튼 빛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뭐가 부사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장난질을 해놨네. 엥? 이것도 부사진다고? 에이 모르겠다. 완전 숨막히는 구도네요. 이런 충전된 개체들은 한참 뒤에나 등장할 줄 알았는데 불붙은 개체들과 기타 등등 이제 조금 풀리려나 싶었는데 야박한 그들의 세계에서는 별 성장이 반갑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그래도 저는 성장했고 이뤄냈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간단하게 디펜스 퀘스트를 진행하며 너클 숙련도를 차분하게 올렸고 부족하다 부족해 더 강한 친구 될 거 없나. 블러드문 전날에는 평범한 회수 퀘스트로 왔는데 처음 보는 곤충물과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구조에 그들이 만들어낸 지하 뭐고? 보급품이 여기 있는 거 보면 대놓고 떨어지라고 만든 거였나 봅니다. 근데 진짜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벽에 갇혀있던 보급품은 회수하였고 이제 상점까지 복귀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립니다. 열쇠를 개방하여 들어간 곳은 막다른 길. 다음 문도 개방해봤지만 역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위를 향해 있는 사다리 또한 탈출구인가 싶. 뜨거워라. 다시 조심스럽게 올라가니 3개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의 강철문 중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은 없었고 결국 최악의 선택지만 남겨둔 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끝은 어디인지 나아가는 출구 또한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동굴 내부로 깊숙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탈출을 감행하지 못한 누군가의 텐트에서는 랜턴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귀한 건전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순 없었습니다. 동굴은 저를 더욱 깊숙한 곳까지 끌어당겼고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탈출하지 못한다면 이들과 똑같은 처지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같은 길을 헤매고 돌며 동굴에 있어서 안 될 것만 같은 구조물을 발견. 그곳엔 저를 놀리듯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는데 이들이라도 좀 패야겠다. 이제 좀 배웠네. 그렇게 2시간가량을 더욱 헤매이다 얕은 물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얕은 물가는 무슨 거의 호수였습니다. 아니 길은 있긴 있는 거가 최소한 나가긴 해줘야지. 불평불만이 극에 다다랐을 때쯤 물속 내부는 확인한다는 생각을 못해봤고 곧바로 잠수합니다. 물속 깊은 곳엔 어색하리만큼 이상한 L직선의 무언가가 존재했었고 이게 썩은 동아줄이건 튼튼한 밧줄이건 신경쓸 겨를도 없이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갔습니다. 동굴 내부에 탈출하지 못한 자들과는 다르게 저는 다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생존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보상 상태 안 좋으면 니 내한테 맞아 죽는디. 이야 이원이 잘한데. 이번 상에는 저에게 신을 죽인 죄 2권을 건네줬고 한 번 더 주나? 추가 보상은 맛없긴 한데 한 봐준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온 보상은 역시 달콤하네요. 시간은 흘러 3번째 블러드문입니다. 원거리 공격력을 올려주는 약물을 복용. 꿀꺽.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 뭐고. 갑자기 터지는 뭔가에 놀랐지만 앞에 몰려있는 것들이 우사입니까요?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 바보 털에서 탄약이 떨어져 장전을 위해 회수하러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건 또 뭐고? UFO가? 처음 폭격마냥 터졌던 건 플라이 나는 좀비 환상? 이게 뭐고? 공중에 있다고 못 잡을 건 없죠. 공중 환상 좀비는 보급품을 하사해줬는데 7탄 800발에 같은 7탄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이번엔 터렛을 달고 온 치킨까지 진짜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치킨을 튀기듯이 마무리하고 이때 저는 무슨 탱크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욕설을 뒤집어 쓰고 방어력을 챙긴 곰돌이는
저의 일격으로 공포심이 극대화되어 사시나무 떨고 몸을 떨며 잠에 들었고 덴지?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거니 생각했는데 완전 새로운 개체들을 접하게 돼서 아직은 부족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고 회로가 정리되는 느낌이네요. 거의 다 잡아갈 때쯤 한 대 맞았는데 와 철월까지 선수가 1호 남네요. 이후로는 큰 무리 없이 세 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날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방치되어 있는 보호품을 챙기러 왔습니다. 내용물들은 딱히 구미가 당길 만한 것들은 없네요. 만족하지 못한 보호품을 챙긴 후 베이스로 복귀하려던 중 에이? 니 어떻게 살아있노? 귀여워라. 조그만 게 울 줄도 아네. 처음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우호적인 작은 생명체를 만났는데 이거 구운 고기인데 안무 볼래? 아이 내가 몰락한 건 아닌데. 귀여운 동료를 영입하고 싶었는데 그냥 중립 개체인 듯 싶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힐링하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야간에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불타버린 숲의 상인 젠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아까부터 왜 기침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는 상점 구조가 그냥 똑같구만. By the way you are browsing, I bet I know what you want. 원래 여기 상인이 목소리가 저랬나? 첫 상점 때의 상인과 마찬가지로 젠 상인이 아닌 헤비메탈을 좋아할 것만 같은 의문투성이의 남파도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다음 행선지로만 갈 수 있는 특별 퀘스트만 받아주고 떠나기로 합니다. 아무리 불타버린 숲이라 해도 남자시럽게 옷을 저리 입으면 어쩌노? 복귀하던 중에는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베이스 캠프 같은 것도 발견하였는데 밴딧들이었네요. 우호적인 친구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 또한 그들에게도 상위 계층의 밴딧이 되기로 합니다. 밴딧들이 숨겨놓은 금고 챙겨가야겠죠. 거들떠도 안 보던 터렛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이 친구의 활약상은 다음 블러드문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고리는 그동안 저에게 어울리는 귀한 물품의 제보를 챙겨왔네요. 동물 사태 이후로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합니다. 확실히 상위 등급의 티어마저 높으니 드디어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망칠 일은 없겠죠? 예컨대 부득 탐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사자성어를 말하냐고요? 자신감이 극에 다다랐을 때쯤 다시 한번 제 의지를 그들이 박살내버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작업장 레벨은 언제인지 모르겠다만 작업대를 제작할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해 있었고 28일 만에 처음으로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총기의 화력을 채워줄 약품을 복용하며 꿀꺽 네 번째 블러드문 시작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완전히 가뿐는데. 슬래지 터렛의 성능은 든든한 국밥 같았습니다. 터렛과 협동하면 무난하게 막는 듯 싶었는데 어이 깜짝이야. 진짜 무난하다고 지루했었습니다. 전 블러드문과 대비되는 개체들과 보스 개체 또한 없었고 그렇게 아쉬운 듯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방금 보셨습니까? 여기서 저한테 맞고 날아가는데 국밥 친구가 한 대 더 쳐줬네요. 이건 신기해서 넣어봤습니다. 블러드문이 끝나자마자 작업대에서 6티어 AK 총기를 제작해줬습니다. 당분간 메인으로 사용할 듯 싶은데 안타깝게도 상점에서는 더 좋은 상위 등급의 총기가 나와서 메인 등급에 도달하자마자 권위가 떨어졌네요. 사실 총기에 정은 없어서 별로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파밍을 다녀왔는데 처음 보는 종류의 보물지들을 획득했었더라고요. 악마의 보물지더니 지옥의 보물찾기니 잘 모르겠다만 보상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야 장난 아니네.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칠탄들과 현금 및 도끼랑 삽까지 완전 두둑하네요. 이어서 제니퍼 양의 보물지도도 가보기로 합니다. 제니퍼 양의 보물은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쓰레기를 땅에 묻는다고 다 보물은 아닌데. 더군다나 다음 퀘스트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익숙한 느낌의 지하 성체 같죠? 여길 밟으면 어떻게 될지도 뻔히 보이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마침 돌아다니다가 보니 우연찮게 애매하게 숨겨놓은 킥박스를 발견하였고 바로 나무 판때기를 씌워주고 개방해줬습니다. 이게 열리긴 하는 거였네. 이후로는 원래대로 보급품을 챙기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당당하게 미리 열었던 철문으로 나가 들어왔던 입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당연한 거 알가? 지금 한숨 쉬었나? 원래는 사정없이 폭력을 행사하려 했건만 이고리는 저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어느 한 무기의 정보가 작성되어 있는 지도경 퀘스트 문서를 구해왔기에 이번 한 번만 더 너그럽게 용서해주기로 합니다. 퀘스트 장소는 4티어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고리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유니크 무기를 들미로 저를 한 번 더 묻으려고 했나 의심이 될 정도의 물량과 진짜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괴물들까지 잡아주고 진짜 간신히 유니크 무기 퀘스트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택티컬 소총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제작하고 장착해봤는데 이딴 게 유니크? 이 친구도 이권 씨에게 사기를 당했나 봅니다. 아유, 떼먹힌 돈이 얼마일까요?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를 잠깐 조용히 시켰을 뿐인데 다른 피해자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만원 내고 A4용 장장을 샀는데 상인도 아니 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걸까요? 블러드문 당일 밤 10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상인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상점 옆 베이스를 잡아놓은 저를 상인으로 착각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저희 집에 가볍게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생님들 화나는 건 알겠는데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여기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렇게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복귀시킨 후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손 돌릴 겨를도 없이 5번째 블러드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뭐고 이 꼬맹이는. 이는 이거 다 되면 못 온. 어이 그렇게 꼬맹이와 1대1 결투가 성립되어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호각을 겨눴고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보상으로는 화면에 꽉 찰 정도의 보상상자, 탄약을 어마무시하게 수급했고 저가 아이언맨도 등장했는데 초동성 같은 해머털에서 하드캐리로 저가 아이언맨은 주먹 한 번 제대로 힐드두지 못하고 엑스트라처럼 퇴장하였습니다. 저가 아이언맨 이후로는 크게 문제될 것 없이 5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수리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수리 도구만 제작하면 완벽하게 고쳐서 직접 몰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톡톡 하면 고장났던 흔적도 없이 고쳐져 이 차량은 이제 제 겁니다. 속도는 80을 넘기지 못하지만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자전거에 비하면 감지덕지입니다. 근데 이 밤에 어디 가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사티어호스 잡으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싱겁네요. 실제로 다음날 녹화를 위해 게임을 켰는데 레벨이 1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킬도 다 초기화 되고 게임 처음 할 때 시키는 퀘스트도 생겼던데 3류 배기물도 아니고 창고에 배치되어 있는 물품들을 제외 모든 것이 초기화돼 버렸습니다. 최소한의 물품들만 복구시킨 후 다시 재개합니다. 회귀한 후의 첫 퀘스트는 피해의식입니다. 역시 회귀한 주인공답게 처음엔 간당간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겨가며 화려한 복귀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 따뜻하다. 근데 보통 3류 회귀물의 주인공은 역병들을 잘 헤쳐나가던데 저는 그마저도 아니었나 봅니다. 머리도 식힐 겸 새로운 상인을 만나러 갑니다. Hold up. Almost finished downloading this update. 사이보그 제로? 이름이 너무 촌스럽네요. 이 사람한테도 딱히 볼 일은 없고 다음 지역 활성화 퀘스트만 받아줬습니다. 아 이게 돈은 맞는데 지금 쓰는 화폐는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실용적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데 어떻게 알고 돈을 빼놨는지 모르겠네요. 복귀 중엔 거대한 전초기지 같은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차들로 벽을 부수고 진입하는 적이 있는데 제리코라는 인물의 베이스로 추정이 됩니다. 주변도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 구경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벌써 점심시간이네. 밥 먹으러 가야지. 처음 보는 구조의 건물들이 많이 생겨 호기심에 살짝 구경해보기로 합니다. 와 여기는 무슨 투기장처럼 생겼네. 싸우는 거. 몰래 나가면 되지. 걔한타. 아 호기심에 불러온 급작스러운 자체 5티어 건물 소탕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에 있는 다리를 지나 어우 덩치는 산만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어우 진짜 때리기 귀찮거든. 삐. 셔터문을 개방하고 다시 반대편으로 있는 다리를 아 뭐고 내부를 정리해주고 옥상으로 올라가 치료 좀 하자 제발. 삐빅. 또다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해줄 수 있었습니다. 퀘스트 실패와 더불어 보상도 못 먹고 강제 5티어 건물 소탕 때문에 비축해뒀던 자원이 전부 바닥나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제일 하위 티어의 탄약을 급하게 제작 500발가량의 부족한 양으로 6번째 블러드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만 형식적인 보스부터 어우 얼마나 안 씻으면 등이 버섯이 자라노. 다음으로는 확성기와 TV로 무장한 정체불명의 무언가? 일방적으로 잘 맞고 있다가 해머 터렛이 조금 루즈해졌나 봅니다. TV맨은 저의 베이스를 밀어넣으면서 의도치 않은 1개토가 성립되었습니다. TV 자궁에다가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데 타길라 선생님은 그건도 떠오르네요. 당연히 결과는 저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렇게 6번째 블러드문도 종료. 뭔가 순탄하게 잘 흘러간다 싶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유수히 많은 덤브들 중 이 4마리를 골라 잡아야 되는데 제가 꿈이 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잡으면 2마리가 되고 2개 잡으면 4마리가 되는 끝이 없는 무한 야바이를 통해 저도 모르게 우연히 잡으면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사이보그 제르에게 다음 사항 퀘스트까지는 미리 받아놨었기에 다음 상점 탐방차 휴고에게 가보기로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휴고는 아니겠지만요. 와 이러노? 근데 원래 휴고는 서른지역 상인이었던 것 같은데 황무지의 상점을 차린 걸 보면 서른지역은 따로 없는 걸까요? Welcome back. Here is some coin for your troubles. 트래커 보스, 뭔가 중이병스러운 장면의 상인이었습니다. 뭐 딱히 유용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진 않고 그냥 집안 살림 좀 빌리기로 합니다. 다 돕고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 기관총 스킬트리를 고집한 저에게 있어 최상급 티어의 최고 등급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티키라 바로 가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겨내니 이런 뜻밖의 선물도 없고 좋네요. 어차피 뭔 보스? 그분은 모르실 겁니다. 제리코 씨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그분의 베이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만하다 생각이 들어 트래커 씨의 기관총을 잠시 넣어두고 든든한 국밥 너클을 꺼내들었습니다. 마이클 베이도 알고 뭐만 하면 뻥뻥 터지노. 뭐가 터지고 나면 항상 이벤트 같은 게 생기네요. 베이스 내부에 있던 괴물들과 좀비는 가볍게 처리해줬답니다. 너클 자체를 꾸준히 읽다 보니 이런 너클도 제작이 가능해졌는데 공격 속도나 효과음이 살벌합니다. 원래는 이사갈 생각은 없었다만 제리코 씨가 베이스를 너무 잘 만들어줬는데 안 쓰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사 장면은 가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마침 가까운 거리에 상점도 보이던데 상점 인근 베이스를 구축한 제리코 씨에게 감사하기로 하고 렉트피드? 닌 뭐고? 이런 세계에서도 렉트 할아버지는 살아있을까 의혹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입구를 확인하자마자 자연스레 그 생각은 사라졌고요. 뭐 입구에 주렁주렁 달려있지만 애석하게도 영어를 모르는 저는 그냥 입장해버립니다. 허허 참. 상점이 조용하다 싶었는데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돌이 가족들이 있을 줄은. 장이나 되자라. 렉트 할아버지는 이들의 영양분이 되었나 봅니다. 푸근한 욕설로 맞아주시던 그분도 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어휴 이 양반은 갈 때도 예술로 가는구만. 7번째 블러드문을 진행하는 동안 제리코의 베이스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베이스의 높은 크기 때문에 괴물들의 진입 속도가 늦어지고 그 외 진입을 포기하고 베이스 기동을 파괴하러 이탈하는 개체들까지 생겨 뭔가 난이도가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체구에 맞는 무기들도 여러 대 있음에도 초반 환경에 너무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 적응한 저를 믿고 블러드문에 등장하는 최대 인원 64명까지 올려줬습니다. 저희 두 번째 베이스에서 그 쓰레기집에 사는 상인보다 사막 상인이 근소하게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거래도 할 겸 퀘스트도 받을 겸 이동 중에. 아이 까마귀 진짜. 혹시 방금 보셨습니까? 잠깐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더라니 체력이 50만이나 되는 처음 보는 개체였습니다. 체력만 높은 것도 아닐 뿐더러 우선 스킬을 사용하니 불길을 치솟아 올랐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어쩔 수 없이 상인의 건물로 피신하기로 합니다. 지옥에 어쩌고 나버리고 이런 울절 끼고 니가. 어쩔 수 있더라고요. 지금 모양새가 약간 도망가는 느낌이죠. 그분은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어떻게 담장을 넘어오셨던데 유치하고 더러워도 일단은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벌려가며 유리하게 싸워보기로 합니다. 지옥 그 자체와도 같았던 전투는 14시간 후 승자가 결정난다 싶었습니다. 와 이건 뭔데 이리 영롱하노. 큰 기대를 안고 영롱한 상자를 열어봅니다. 와 이게 뭐고? 이때 뭔진 몰라도 기분 하나만큼은 좋았었습니다. 미래지향적 AK 소총과 이래 쓰는 게 맞나? 무기도 아니고 도구도 아닌 무언가까지 앞으로의 미래가 짱짱한데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김없이 8번째 블러드문 시작입니다. 제리코 씨의 기지가 너무 완성도가 높았을까요? 분명 최대 인원이 64명이 틀림없는데 긴장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파리와의 싸움에 정신이 팔려 대치를 끝마치고 다시 장면을 사주는 게 아는데 뭐 저 원래 없었나? 현재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접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제리코 씨의 베이스 하부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으니 원초적인 방법으로 저를 끌어내리려는 중입니다. 기동을 박살내 베이스 자체를 철거하는 중이란 뜻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는 베이스에서 추락하는 파편들 마냥 똑같이 떨어지겠죠. 급하게 옥상에서 뛰어내려 그들이 베이스로 침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그들을 막아야 하는데 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게 복잡 미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우 아파라. 하지만 길을 만들어줬다 한들 아직까지 진입로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가 봅니다. 최대 허용량으로 수치를 바꿨음에도 베이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건물에 손상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리 및 외부적인 개편을 통해 에잉? 선택이 어떻게 발판을 만들었노?
베이스를 고수하며 조금씩 알게 된 사실인데 제리코 씨는 블럭마다 다른 재료로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재료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하겠다마는 나무고 천이고 구분 없이 페인트칠을 해놓으면 라고 불평하기에는 얹혀사는 입장인데 감안하고 직접 손봄으로써 더욱 완벽한 제리코가 아닌 동네의 베이스로 바꿔보기로 합니다. 유지 보수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손볼 것은 많지만 직접 DIY 하는 느낌이 들어 왠지 뿌듯하네요. 대칭 안 맞는 건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 대충 정리는 끝난 것 같고 창고 정리 좀 해봐야겠다. 에? 뭐고? 요즘 이렇게 말고 들어올 방법이 없는데 기분 탓인가? 어디 보자. 비상탈출거든. 와...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베이스로 진입하는 길이 잘 확보되어 있나 검토 겸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블러드문 시작 전 퀘스트 때도 마찬가지로 한 주치의 누커 분량을 통째로 날리고 다음 주로만 넘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퀘스트 중간중간 제가 상대할 수 없는 보스들의 난이도로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유리한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합니다. 최소한의 투저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도록 와, 저건 또 뭐고? 아이고야, 그거. 필드 내에서만큼은 그들의 무력이 강할지 않죠. 이곳에서만큼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진 저의 무대니까요. 아, 너무 오그라드다. 흐지부지 9번째 블러드문 종료 후 아, 아직 안 끝났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광기에 젖은 세상에서의 최종 상점 조엘씨를 접선하기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와, 근데 옆에 건물은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얕게 알기로 본 게임의 최종 티어는 5티어까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사일럼 세계관에서는 10티어까지 있다고 합니다. 4에서 5티어도 이렇게 힘든데 10티어 퀘스트는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최종장 상인의 베이스는 뭔가 엄청 폭력적이구나 싶었는데 상인의 모습을 보고 나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볼 건 다 봤으니 이제 집에 가야겠죠? 집은 내일 가야겠네. 전마 저거 집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집에 가는 길에 또 누군가의 베이스를 발견하였는데 제리코 씨의 베이스 아니지 종랜 베이스보다는 허름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마침 베이스 주인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마중을 나오셨는데 여기 베이스 주인장 되십니? 그녀의 베이스를 모함했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저를 마주하자마자 뺨부터 때리시니 한 대 맞았으면 저도 한 대 주는 게 맞겠죠? 그쵸? 같이 생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복귀를 이어갑니다. 지금껏 읽은 잡지들을 토대로 제작할 수 있는 물품들 중에 이런 분쇄기라는 것도 있던데 기존에 안 쓰던 탄약들을 재공정할 수 있는 작업대였습니다. 방금 배치한 것이 파쇄라면 이번 작업대는 탄약 작업대입니다. 파쇄기로 탄약을 분해하고 탄약 작업대로 제작합니다. 귀찮고로 일을 두 번 하게 만드노. 강제로 획일당하는 일만 없었어도 더 빠르게 성장했었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간만에 이곳시도 보러 왔습니다. 플레이어 자판가. 자판기에서 돈을 써서 물건을 사거나 판다. 맨날 물건 팔러 다니는 잡상인 마냥 돌아다녔었는데 여기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돈이 나온다. 그런 거 같죠? 고정형 상인 느낌이 물씬 드는 오브젝트였습니다. 이거를 이래 올려놓으면 돈이 나오나? 아, 이게 진짜 사고 파는 자판기는 맞는데 제가 매물을 올려놓으면 다른 플레이어가 구매를 함으로써 돈이 저장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저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꾸미기템 정도가 되겠네요. 4,000원 주고 사온 내가 바보지. 이제부터 내실을 다지기 위해 퀘스트 없이 적당해 보이는 상가를 방어하기 위해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어디 보자. 쓸만한 게 있나? 여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고? 상가 내부에 거대한 싱크홀을 맞이하자 크게 생각에 잠긴 저는 예전 동굴 사태가 두려워 다른 행선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리틀 아시아? 다음 장소는 괜히 내적 친밀감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홀린 듯 입장해봅니다. 테마파크 느낌이 물씬 나는 일단 나가자. 깔끔한 의방관에 상반되게 뛰어난 관광지 또한 그들이 점령한 상태였지만 몇십만씩이나 되는 보스들은 없으니까 알지,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 애가. 일단 정리 후 가볍게 살펴보긴 해야겠죠. 내부로 들어온 순간 원초적인 공포심에 짓눌려 또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도망만 다니고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겁쟁이로 낙인이 찍힐 것만 같았습니다. 겁쟁이 종nem을 베이스로 복귀한 뒤 예전에 만들어뒀던 너클을 최종 티어로 다시 제작해줬는데 재료가 막심하게 들고 아깝다 생각이 들지만 확연히 다르게 하겠죠. 그래야만 합니다. 블러드문 당일 보급품을 챙기러 왔습니다. 잡지 랜덤 박스랑 소형 냉장고, 무려 유니크 무기 랜덤 박스였습니다. 근데 100% 확률은 아닌 것 같네요. 허허 참 생긴 게 냉장고같이 생겼다고는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쓸모없는 것들이네요. 소형 냉장고의 물품들을 실망을 하고 10번째 블러드문을 맞이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날파리들이 많이 거슬리네요. 몸집이 크고 고르기에 매력있는 개체들만 허기를 사용해 공격을 제압하고 유리하게 싸움을 이어가며 이번 블러드문도 무난하게 흘러가는가 싶었는데 뭔가 붕 뜬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장한 만큼 꽤나 강해졌고 괜찮은 무기들도 있었음에도 지를 겁을 먹고 튼튼한 베이스에서의 생활은 달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종랜 베이스를 뒤로 따로 찍어둔 후보 베이스가 있었기에 신뢰가 조금 익숙한 듯 싶죠. 렉타리시에 망해버린 가게입니다. 갈 때 가버렸더라도 아직 건물의 형체가 있기에 다시 한번 이사를 준비, 다 쓰러져가는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어찌 보면 저에게서 기인 같은 분이 또 시작이가. 이사를 준비한 동안 습격이 발생했습니다. 렉타 아저씨의 가게에 대를 잇기 위한 여정은 그들에게 반갑지 않은가 봅니다. 아니면 가게를 가만히 놔두라는 경고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휴. 이사하고 정리하는 데 2일이나 걸렸습니다. 군 가족이 맞이했을 때에 비하면 썩 괜찮은 상점 같죠? 그동안 차량 모험 잡지도 1등수랑 읽으면서 블러드 피닉스라는 차량도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전 차량과 다르게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긴 한데 차량 체력이 적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 썩어 들어가는 나무 판때기들도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업그레이드까지는 해주고 에헤이 이거 뭐 안 나간다 해도 자꾸 한두 개씩 튀어 들어오노. 필요 없는 잡지들을 찍고 다시 만들어 차량 모험을 모두 완독하였습니다. 제가 차량에 광적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열기구가 달려있는 공중 될 것 같은 광기가나 탑소 제어, 절대로 박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우동트럭, 당장이라도 타고 싶긴 하지만 이 작업은 이제 끝냈고 여유가 있을 때 2대 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렉타 아저씨의 영혼이 담긴 상정을 지켜내기 위한 11번째 블러드문입니다. 근데 임마들 와리 조용하노. 갑자기 뒷문에서 연쇄적으로 무언가가 폭발하기 시작, 정문으로 당당하게 올 거라는 저의 착각에 차마 뒷문으로 습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붕 소리차 천장을 뚫어왔던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그럭저럭인가 싶었는데 에이 뭐가 얼마 없노.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빨리 파악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보조무기를 추가로 구비해뒀었는데 누구더라? 아무튼 이런 모든 상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야 확실히 기관총의 손맛이 다르긴 다르노. 헐 놀래라. 니 이제 죽었다고 보면 된다. 손톱을 들이던 찰나 욱한 소리에 그때 마주했던 거대한 악마가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그 대악마는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흉흉한 내부는 자극천스럽게 헐거 어디 가노. 간단하게 제압하고 입구를 막고 있는데 입구는 진작 박살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내부로 진입한 그들은 제가 있는 곳까지 더욱 전진을 멈추지 않았고 와 진짜 역대급 대판이네 진짜. 도대체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지는지 짐작도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난전으로 멘탈은 나가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뭐 전쟁 냈나? 폭격이 끊이질 않노. 폭격의 주범은 나는 좀비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불합리적이네요. 지붕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에서 버티기만 하면 내부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엥? 아무도 없노. 버프란 버프는 받을 만큼 받았기에 되려 그들을 사냥하는 베이스 밖으로 용기를 내어 청소를 감행합니다. 앤디? 닌 어쩐 일이고. 아이고 니도 오늘 내일 하겠노. 저의 주먹은 그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었고 저번 주먹으로 못 잡겠는데. 제 타오르는 인근은 15분째 되지 않아 사그라들었고 결국 내부에서 토너먼트식 대전으로 여러 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박살난 곳은 다시 수리해주고 아니다 나무는 부사보고 벽돌로 바꾸자. 혹시나 괜찮은 매물이 있나 싶어 사막의 모래바람을 휩쓸고 상인에게 왔습니다. 아 괜찮은 게 있긴 한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매물을 구경만 하고 건진 건 없이 집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그루푸스의 협박이라고 합니다. 최초 저주가 발언된 건 9번째 블러드문 종료 후였는데 크게 게임에 영향이 없었기에 신경을 뭐하노? 일나라. 이때 저는 일격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는데 집으로 도망을 가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무기도 보스한테 얻은 건데 저 보스도 분명 뭔가를 주지 않을까 싶었죠. 한 3시간 동안 일방적인 토킹으로 그루푸스는 조금 아파하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하게 자리를 잡고 더 공격하다 보니 그루푸스의 체력은 바닥을 보기 시작했고 그가 부른 지원군도 합사였지만 뭐고 니는 내려가라. 그루푸스와 그의 동료들은 좋은 뉴스를 보내줬습니다. 보스 상자는 이번에 2번째 보는 건데도 엄청난 크기에 감동했습니다. 물론 내용물 또한 말할 것도 없겠죠. 세상을 구했던 자유로운 자가 사용했을 것만 같은 지렛대와 토끼 문양에 박혀있는 화려한 금장 소총이 있었는데 금장이 아니었네요. 그래도 확실히 무슨 전설 무기 같아 보이긴 합니다. 여유가 생겨 상점 벽면에 색칠도 해봤습니다.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 더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렉타 아저씨가 분명히 기뻐할 것만 같았습니다. 쓱 12번째 블러드문 시작 전 지금껏 건물 내부에서만 기다렸었는데 해가 지는 걸 보면 기다리는 것도 운치 있네요. 낭만이 있달까요? 사실 낭만을 챙기기 위해 일몰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입구가 2개다 보니 어디로 먼저 진입할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이번에도 뒷문이구만. 오케이 가보자. 이번에는 미리 대비를 차분히 잘 해놨기에 문제점은 없는 듯 싶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었겠죠.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들은 놀리기라도 하듯 저번 주에는 앞문을 쳐도 안 봤는데 양쪽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 기세였습니다.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디펜스하는 동안 역시 무드로는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을 마친 그들은 한 곳이 진입이 가능한 순간부터 뒷문에 있던 무리들 또한 정면으로 동선을 옮겼습니다. 상점 내부에 진입이 된 순간부터 내부의 작업대 및 제각각의 소지품들이 모두 파괴되어 이룰 수 있으니 건물 내부가 아닌 밖에서의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상점 외부에서 싸움을 이어갔지만 이상하리만큼 크게 어려움은 겪지 못한 채 12번째 블러드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저저한 블러드문에 감흥이 떨어진 나머지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에 흥미가 생겼고 신중한 선택이 아닌 부족한 그들을 비웃으며 혼돈의 지배자가 되기로 합니다. 혼돈의 지배자가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은 집 예쁘게 꾸미기였습니다. 상점 겸 거주지역을 분류하는 느낌으로 2층 구역을 중축해줬고 간단하게 인테리어도 해봤습니다. 야, 이건 느낌 좀 있네. 그렇게 혼돈의 지배자라는 격식에 맞지 않게 상점을 가꾸는 데만 집중을 하며 본질을 잊어버린 대가는 컸고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한다 한들 늦죠. 현재 시간은 21시 27분입니다. 그 말은 즉슨 아직 블러드문 시작까지는 30분이라는 준비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인데 예기치 못한 시점에서의 기습으로 데뷔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기습적으로 13번째 블러드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철로 만든 첫 번째 방어막이 박살나고 옆에 건축자재가 두 번째로 박살나며 그들의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보스도 토벌하면서 추가로 얻은 무기 외에 보조 무기들의 라인업을 보면 이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배자의 왕관은 무거웠고 저는 그 무게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짐들을 회수한 후 상점이 철거될까 두려워 다시는 방문할 일이 없을 것만 같던 저의 원래 베이스로 발걸음을 옮겨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블러드문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화력을 쏟아부으며 병력을 저항하였지만 그 저항 또한 무의미하게 오래가지 못했으며 단 하루의 블러드문에서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 만만하게 봤나? 좀 많이 어렵긴 하노. 일주일간의 상점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정신이 팔려 본질을 다시 파악하고 재빠르게 종료 베이스로 복귀하여 이전 블러드문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치밀하게 베이스를 보강해줬습니다. 물론 보여드린다고 약속했던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부품 재료들 또한 게을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혁오 나이트메어 거의 최종 티어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설명 이리저리 잘 써놨더만. 이게 뭐고? 이럴 거면 안 만들었지. 표지 사기에 당한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차량 이름이 나이트메어이지 않습니까? 이 차량의 이름의 본질을 깨닫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고? 이거 멈췄나? 가지가지도 한다 진짜. 튕긴 게임이 제접소하여 차량을 찾으려 하는데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인벤토리 또한 차량이 없었습니다. 신규 차량을 제작하고 슬롯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블러드 피닉스 차량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진짜 나이트메어가 될 뻔했노. 이 배은망덕한 친구는 베이스 인근 뻔뻔하게 전조등을 켜놓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차량 또한 뺏길 뻔했네요. 저주받은 차량은 복원해놓고 혹시나 1차 방어선이 뚫렸을 때를 대비하여 옥상에는 2차 방어선을 구축해줬습니다. 좀 겁나니까 한 줄 더 쌓아놓을까? 입구는 강철로 덧대주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최후의 방어선 느낌으로 강철과 티타늄으로 뒤덮은 초소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아기자기한 공간이지만서도 이 소형 초소는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시간은 빠르게 다가왔고 성장한 이후로 건드리지도 않던 버프 약품들을 복용하며 14번째 블러드문을 시작합니다. 체력이 6천 넘기지 않았던 이 종목들에 비해 중간급의 보스 개체들의 잦은 등장과 물량 공생은 역시 쉽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총으로 혼자 150발이나 먹노. 다음 개체는 기행종 쌍둥이 거인이었고 크기와 대비되는 귀여운 대정이었습니다. 몸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중간 보스급 3마리. 아하, 이제 2마리겠군요. 한 마리네요. 혼자 남은 개체는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어서 등장한 개체 또한 마무리해주려던 찰나 중간 보스 개체들이 마구잡이씩 등장해 또다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정문으로 다가온 개체들이 없었기에 그냥 그렇구나 수고하기로 합니다. 빼곡히 설치해둔 강철가시는 절반 이상이 없어졌고 슬슬 정문까지 아슬아슬하게 근접해온 와중 군 가족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사이베그? 그리워할 가족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아 맞다, 펀치로봇 아직 있습니다. 로봇 덕분에 피해를 많이 줄였다 보면 되겠네요. 저번 주에 실패를 발판 삼아 큰 피해 없이 14번째 블러드문은 종료되었습니다. 끝날 때 동안 니는 뭐했노? 눈치 좀 챙기라 임마. 풍선 달린 차량을 만들기 위해 상점으로 복귀. 재료도 어느 정도 있겠다 싶었는데 가죽이 조금 모자라네요. 쓸 일이 없을 줄 알고 갖다 팔아포더만 남겨둘 걸 그랬노. 상점가를 돌아다니며 가죽을 구매해줬고 부족한 건 돌아다니는 친구들에게서 뜯었습니다. 복귀 중에 눈에 맞은 친구와 간단한 담소도 나눴고 100일의 여정, 마지막 15주차에 풍선 달린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작은 완료되었고 이제 시승할 차례죠. 맞다 기록.
오 간다 간다 간다. 왜 뒤로 가노? 이펙트도 나름 괜찮은데 사실 이펙트만 괜찮았습니다. 엔진 소리고 열기구 소리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속도도 느리고 재미도 없는 와중 풍선 촬영에 다른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아래 조명이 엄청 밝죠. 이 거대한 이동식 조명의 제 역할을 해주기 위해 옥상에 추가로 조명 거치대를 제작해줬습니다. 노래 딱 놔둬 보면 아 맞다 시동 걸어줘야지. 풍선 차량에서 조명 역할로만 쓰려고 하니 차가 복수라도 하는 듯 이렇게 보내버리네요. 풍선 조명의 복수는 한 번으로 족하지 못했습니다. 허허 너참 으차. 너무 많이 깔아놓은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길고 길었던 험난한 여정의 100일을 이제는 끝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마지막 블러드물입니다. 올라오시는 계단에도 가시를 설치해놨더니 역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금방 올라오셨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빠르게 접근합니다. 렉트 아저씨에겐 죄송하지만 상점에서 디펜스를 이어갔다면 아마 대실패를 하지 않았을까요? 블러드문에서는 그나마 겨뤄볼 만하지 퀘스트나 좁은 밀집된 공간에서 마주쳤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와 무슨 전기 파리치에 당한 모기들 같네. 근데 정말 머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총알이 이렇게 안 되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찌됐든 설치한 가시들은 대부분 없어졌고 슬슬 정문 앞까지 위협이 될 것만 같지만 발을 헛디뎌 떨어짐으로써 한 타임을 벌었습니다. 다시 복귀하긴 했는데 그것 또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얘는 분명히 저번 주에 가족들한테 보냈는데 원래 안 간다. 공식적인 블러드문 시간은 종료되었고 추가되는 개체들은 없을 것이기에 남은 잔당들을 정리. 생각보다 많네. 아까 올 때 좀 한꺼번에 좀 오지. 어쨌든 파괴자 만몬을 마지막으로 알파 어사일럼 프리거보미네이션을 마지막으로 방사능 인형을 정말로 마지막으로 어사일럼 세계관에서의 약 100일의 여정은 눈부셔. 종료되었습니다. 어사일럼 모드를 약 100일간 플레이하며 기존에 없던 완전 새롭게 디자인된 서사가 있는 건축물들을 탐방하는 재미도 있고 더 포레스트 느낌의 동굴 탐험 또한 새로웠습니다. 건물, 무기, 퀘스트 등 시스템적으로 많이 변경되었고 기존의 게임이 진부하시다면 직접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